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치고의 김 박사입니다. 네. 네. 자, 네. 오늘도 제가 우리 김 박사님에게 네. 아마 좀 생소한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은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지역별로 매매와 전세를 아주 속속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만 잘 봐도 부동산 이 불이익을 좀 벗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X축이 있고 여기 이제 Y축이 있죠. 네. 그래서 X축은 매매 수급 동향입니다. Y축은 전세 수급 동향이에요. 자, 그래서 매매 수급 동향이 0부터 200까지 움직이거든요. 100보다 높으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100보다 낮을수록, 즉 왼쪽에 있을수록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자,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시장이 안 좋다는 네. 얘기죠. 지금 매매 시장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전국에서 매매 시장이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죠? 세종, 대구, 네. 그렇죠? 또 부산, 네. 경상도 쪽이고 네. 전남, 네. 광주, 그렇죠. 네, 제주도 뭐 네, 한눈에 딱 알아보시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매매 시장이 가장 안 좋습니다. 자, 그럼 전국에서 지금 매매 시장이 가장 좋은 데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입니다. 네. 서울. 그 다음이 어디예요? 전북, 전북. 그리고 인천, 강원, 경기. 요런 데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시장 보시는 방법을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전세 시장을 또 봐야 돼요. 전세 시장이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전세 수급도 100보다 높으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수요가 많으면은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수요가 많을수록, 즉 100보다 위에 있을수록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 입주 물량이랑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작아져. 그러면 지금 수급도 좋은데 입주 물량이 작아지면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수급은 좋은데 입주 물량이 많아. 그런 데는 전세 수급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매매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봐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전국에서 지금 전세 시장이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아니죠. 아니 같이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럼 네. 울산. 울산이죠. 얘는 전세는 Y축으로 세로로 봐야 되니까. 세로만 봐야 되니까. 자, 그럼 누가 제일 높아요? 울산이네요. 울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울산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울산에 지금 이게 전세 수급인데 얘가 지금 얼마예요? 160 정도 됩니다. 계속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의 지금 매매 시장은 어때요? 지금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아직 안 붙었죠. 빨간불이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울산의 입주 물량은 계속 감소를 할 예정이고 결국에는 이 상승하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저는 내년 어느 즈음에 울산 시장에서 벌어질 일이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에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좀 관심을 두셔도 괜찮다. 네. 그래도 이제 지방 중에서도 울산은 네. 분위기가 좋은. 근데 이제 어쨌든 전세 수급 자체가 실거주인 분들이 원하는 게 전세 시장을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실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질 거다라는 데이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수급이나 전세 수급이나 공급과 수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수의 매도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수치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만점이 200점인데 160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빨간 선을 보면 얘가 수요고 파란색을 보면 얘가 공급이거든요. 근데 울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요는 계속 늘고 공급은 계속 줄고 있죠. 예정된 공급 입주 물량이 전혀 없나요? 아니요. 전혀는 아니지만 많지 않아요. 계속 줄어요. 계속 줄어요. 네, 23년보다 24년 줄었고 24년보다 25년 더 줄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전북도 좋아 보입니다. 네, 전북도 지금 꽤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북도 어때요? 전세 수급이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근데 매매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매 수급도 같이 좋아지고 있죠. 매매 수도 지금 많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북의 지금 전세 수급이 매매 시장도 조금씩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으신 서울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지금 매매 수급이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72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정도 수치면요, 2022년 4월 달보다 더 높아요. 물론 이 코로나 시대 때보다는 낮지만 몇 년 만이죠? 지금 이 정도면 21년 연말 이후로 처음이니까 거의 3년 만에 지금 최대치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3년 만에 가장 지금
뜨겁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 자, 그런데 전세 수급을 보면은 전세 수급이 어때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수급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네, 요거를 조금 우리가 더 가까이 당겨서 볼게요. 2020년이 아니라 최근만 보기 위해서 24년을 한번 볼게요. 서울의 전세 수급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때가 고점입니다. 6월 9일 142.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138이에요. 물론 아주 작지만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역사적으로 지금 봤을 때 서울의 전세 수급이 지금 이제 막 평균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는요, 서울 역사상 입주 물량이 가장 작았습니다. 분기 연속 5천 세대가 안 돼요. 그만큼 입주 물량이 작았는데도 전세 수급이 이거밖에 못 올라온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치고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170, 180. 이렇게 높은 수치까지. 근데 이렇다라는 거는 전세 시장의 지금 가격이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전세 수급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이제 4분기부터는 서울에 어떻게 돼요? 입주 물량이 꽤 많아집니다. 그렇죠. 뭐 강동도 있고. 네, 강동도 예. 있고 그래서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5년 2분기까지 입주 물량이 좀 꽤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갔다가는 전세 수급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예, 전세 수급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매매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올해 4분기부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다 스트레스 DSR이 지금 24년 9월 달부터 2차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9월 달부터는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하락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의 이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이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건 그때부터 바로 하락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아마 올해 9월 달에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천도 어때요? 최근에 많이 매매 수급이 올라왔죠?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고 전세 수급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시장도 계속 좋아지고는 있는데 전주 대비해서는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오르지를 못하죠. 매매 수급이.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뜨거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죠?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매매 수급이. 그리고 전세 수급도 계속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지금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왼쪽으로 가는 지역들이 있죠. 왼쪽으로 가는 지역은 지금 매매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니까. 거기가 이제 세종, 그 다음에 충북, 전남, 울산 이런 지역은 다 왼쪽으로 가면서 매매 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이 또 안 좋은 데가 있죠. 거기가 어디죠? 바로 세종과 대구. 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세종과 대구의 이 부동산 시장은 상승까지 가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전세 수급이 100보다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매매 가격이 힘을 받고 탄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세종과 대구 같은 경우는 전세 수급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강남이랑 강북을 또 따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높아요? 전세는 강북이 높고 네. 예, 강남은 네. 매매 지수가 높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강남의 지금 매매 시장이 지금 완전 지금 뭐 불붙었죠. 거의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 지금 연일 치고 있고. 그런데 전세는 어때요? 전세는 살짝 지금 고점 대비 살짝 떨어졌고. 내려갔네요. 강북구 같은 경우도 어떻죠? 매매 시장이 강남보다는 덜 뜨겁지만 그래도 매매 시장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는 근데 오히려 지금 6월 달에 고점 찍고 전세가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강남이나 강북이나 어쨌든 매매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네. 시장은 약간 이제 하락하는 느낌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전세 시장이 뭔가 지금 정체를 좀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느낌인 거죠. 그럼 향후에 강남, 강북도 약간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매매 시장 자체도 그게 아마 이제 전세 시장이 저는 10월 달부터 변화가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그리고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DSR이 중요한데 9월 달에 시행이 되니까 네. 아마 9월, 10월 달에는 매매나 이 전세의 이 수급 차트에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못지않게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거래 동향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이 매매, Y축이 전세거든요. 지금 매매 전세가 가장 활발한 데가 어디죠?
서울이죠. 네, 서울입니다. 그래서 네. 서울 눌러보시면 와 이렇게 지금 활발해요. 굉장히 지금 거래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따지면 뭐예요?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저는 제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저만의 팁이 있어요. 네. 자 뭐냐면 매도하는 사람의 상황을 봅니다.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언제 샀는지. 그럼 언제 샀으면 얼마에 샀는지 알죠.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번 사람인지 돈을 못 번 사람인지를 봐요. 자, 이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0억에 사요. 네. 아파트를. 근데 이 사람은 이거 10억에 샀어. 20억에 지금 사는 내가 고수예요. 10억에 예전에 샀던 사람이 고수예요. 예전에 샀던 사람이 고수하죠. 그 사람이 고수죠. 네, 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팔아. 음. 왜 팔까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아니면 본인이 힘들어서 최소한 힘들어서나 아니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네, 판단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둘 중에 한 명은 호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호구가 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변에 호구가 없으면 내가 호구라던데. 맞아요. 나 호구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샀는지. 그리고 지금 사는 나보다 훨씬 더 쌀 때 산 사람은 나보다 고수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누군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또 증여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니까 막 분위기에 편승해서 열심히 연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뭐예요? 이 기회에 지금 내가 못 팔았던 거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매매 거래 동향 데이터에 매매가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게 네. 파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럼요. 누군가는 더 안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쪽 얘기만 하는 거죠.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는 사는 사람만 많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파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왜 파냐는 거죠. 저는 어떤 부동산 거래를 좋아하냐면 딱 등기부등본 이런 거 떼봤을 때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파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네. 왜? 샀는데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샀는데 잘못된 거야 이게. 어떤 이유로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래일 가능성이 많죠. 물론 그 전에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거래를 저는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자, 그다음 다시 이제 거래 얘기를 좀 해보면 서울이 전세도 거래가 많이 늘어났죠? 네. 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거래가 많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근데 전세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게 봐야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지금 다 거래량이 가장 7월달 중후반 데이터로는 굉장히 많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자,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량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거래량 변화가 없고 서울과 경기. 지금 경기도가 확실하게 그리고 요 화살표 있죠. 네. 전주 대비해서 지금 데이터예요. 그럼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많이 증가했고 감소했는지를 지역별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어디가 거래가 많이 위로 광주. 오른쪽. 네, 광주. 광주가 눈에 띄네요. 네, 광주 보시죠. 광주. 거래 많이 늘었네요. 전세 거래는 더 많이 늘고. 네. 자, 그다음에 또 어디죠? 충남. 충남도 지금 충남 거래는 간만에 진짜 많이 늘었네요. 네, 충남.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매 거래가 많이 느는 지역이 다 오른쪽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세종, 충북, 충남, 경기, 서울, 광주, 그다음에 부산 요런 데고요. 근데 세종이 매매 거래가 네. 증가를 네. 세종 했어요. 진짜 많이 왜 증가했다. 증가했지? 그만큼 많이 판다라고. 세종은 너무 많이 네. 떨어졌었잖아요. 떨어져서.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하락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거기다가 지금 수도권이 움직이니까 같이 또 지금 덩달아서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진짜 공급이 작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매매 거래가 아직은 좀 힘들게 보는 이유가 수급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세 수급이 여전히 지금 안 좋거든요. 세종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량만 느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찐 반등을 나타내는 거래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금 왼쪽으로 가는 지역도 있죠? 제주가 제주도. 조금 많이 갔네요. 네. 제주도가 보시면, 와, 매매 거래가 더 많이 줄었고요. 전세도 지금. 그래서 지금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뭐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제주도에 뭐 거기 무슨 이 공항 뭐 이슈나 뭐 이런 거 한때 바람 불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에 투자했다가 이랬는데 물리신 분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세종과 사실 제주가 가장 좀 대구도 그렇고 좀 네. 분위기가 네. 좀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침체가 오래 갈 건가요? 일단 지방 지역이 당장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을 쉽지 것 않다. 같고요. 근데 일부 지방 지역, 예를 들면, 내년쯤에는 좋아질 확률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저는, 충남, 울산. 울산, 대구,
대구도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북 이런 데들은 저는 좋아질 게 지금 보이거든요. 대구가 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대구가 사실 좀 안 좋잖아요. 아직은 안 좋죠. 아직은 안 좋은데 대구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약간 희소식처럼 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지역 분석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대구는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이거 지금 남들은 지금 돈 내고 배우는 건데 우리 박사님은 물론 저도 박사님한테 많이 배우지만 예. 억울하세요?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다. 재능 기부하시는 거 억울하세요? 이게 대구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지금 얘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죠? 86까지 떨어졌죠. 자, 그럼 이 정도면 언제적 수준이냐면요. 2015년 수준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어때요? 여기가 평균선이고 평균보다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일단 대구에 집을 사는데 부담이 없어졌어요.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하락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주 물량이 어때요?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많은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죠. 공급 공급이 데이터가 확 줄어듭니다. 네, 근데 이제 수급을 보니까 아직은 지금은 별로죠. 자, 왜냐면 이제 여전히 입주 물량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언제 좋아질 거냐를 우리가 분기별 데이터로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분기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3분기, 4분기까지는 많죠. 근데 내년 1, 2분기부터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줄죠. 물론 내년 3분기에 또 입주 물량이 꽤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다라면은 이거는 그냥 스킵하고 내년 25년 1분기부터는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많이 생겼고 공급도 많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물론 이때까지 25년 3분기 때는 다시 잠깐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이거 끝나고 나는 내년 4분기부터는 어때요? 물론 데이터가 바뀌겠지만 이 이유는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은 내가 어디를 사면 좋을지 언제 사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너무 쉽거든요. 우리 박사님께서도 배워보시면 아마 이제 리치고에 진짜 미치고 네. 이거 정말 너무 좋구나 이거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하긴 데이터만큼 정확한 게 없다고는 해요. 네. 약간의 오류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데이터만 가지고 하지 않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갈지를 내가 다 임장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판단을 하고 가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떻게 우리 박사님 좀 공부가 좀 되셨습니까? 열심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조금씩.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데이터 보는 것도 재밌네요. 재밌죠. 네. 진짜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니치고를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이제 그냥 미치고. 뭐 진짜 미치고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현재 수급 상황을 분석을 해봤고 일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지금 계속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거래량도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근데 서울은 전세 시장은 뭔가 조금 수급이 조금 떨어지고 살짝 있다. 정체 좀 살짝 약보합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현재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매 거래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조금씩 거래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아마도 뭐 한 8월달, 9월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9월, 10월서부터는 뭔가 변곡점이 발생을 해서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또 데이터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8월, 9월이 정말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할지도 좀 기다려진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지긴 하네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9월 달에 어떻게 바뀔지. 만약에 정말 그렇게 가면 약간 변곡점이 생기고 데이터가 정말 수치화되면 조금 더 데이터를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